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전환팀장 이정석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와 지금 고물가 시대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무상교통으로 기후위기도 해결하고 서민 경제에도 도움이 좀 되는 무상교통 조례 제정 운동을 직접 하고 계신 우리 청구인 대표 문영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 청구인 대표를 맡고 있는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문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원 여러분 들어보시겠지만 이 조례 이름이 엄청 생소하고 좀 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조례, 저도 이제 보고 읽어야 될 정도로 길긴 한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냥 무상교통 지원조례라고 칭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무상교통 지원조례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기후위기 시대이기도 하고 경제 위기가 굉장히 많이 불어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어려워하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이제 난방비 폭탄이라든가 다들 기사가 엄청 났었죠. 공공요금 인상도 네. 막 얘기가 됐다가 이제 하반기로 미뤄졌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서민들의 삶을 좀 더 낫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필수제이고 공공재인 교통요금은 어쨌든 이제 생활비에서 줄일 수가 없는 그렇죠. 비용이지 출근도 않습니까? 하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상교통 네. 정책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조례로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22년도에 통계청 그 가계동향 조사에서 보면은요, 실제로 우리 서민들이 교통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계비용 중에 12.8%나 교통요금으로 네. 지출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서민들의 필수제이고 공공제인 네. 이런 대중교통요금을 조금 더 경감하고 네. 무상교통으로 나가자라는 네. 그런 조례입니다. 네, 취지는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인천시에도 곳곳에 현수막이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제가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무상교통 지원 조례가 이름을 좀 다르게 현수막이 좀 적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월 3만 원이 좀 강조되어 있는 대중교통 무상 조례 이렇게 좀 나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무상교통 조례와 월 3만 원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세히 보셨네요.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무상교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네.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 어려우니까요. 1단계로 일단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무상으로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월 3만 원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단계 설정으로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그 조례에다 무상교통 이렇게 건 게 아니라 처음에는 청소년 무상교통과 월 3만 원 대중교통 이용 요걸로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뭐 버스 완전 공영제라든가 무상교통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대중들 시민분들이 무상교통을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네. 3만 원을 이야기하신 거다라고 네.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무상교통이 되면 아까 저희도 뭐 앞에 간략하게 기후위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무상교통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좀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기후위기 측면, 탄소를 줄이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12% 정도를 가계경제에서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해외에서도 먼저 했다고 이제 뭐 기사에는 독일 뭐 구유로 패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혹시 관련해서 혹시 또 이야기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독일의 구유로 패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한 12,000원 정도를 가지고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승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25%나 그것이 이제 증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180만 톤이나 감소가 됐대요. 180만. 그러니까 대기 오염도 거의 6%나 감소되고 교통 혼잡률도 딱 좋아지고 그리고 서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효과를 막 가져왔던 거예요. 3개월 만에요. 3개월 만에? 네. 와,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책인가에 대해서 많은 서구 유럽들이 이제 그걸 받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자체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첫 번째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다. 이거는 세계적인 대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도로 혼잡률이 혼잡이 이렇게 감소가 되는 이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쇄 효과가 굉장히 크네요. 이게 그렇죠. 단지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기후위기도 이제 잡을 수 있고, 실제 이제 도로교통의 혼잡도도 낮추면 다양하게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짧게 얘기해 줬는데 국내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 저도 기사를 잠깐 봤는데 이제 부산 이야기도 몇 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산시가 지난 3월 말에요. 그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대중교통 요금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은 월 45,000원이 넘는 초과 교통 요금에 대해서는 지역 화폐로 돌려준다던가 이런 얘기들을 지역 화폐로 그런 걸 이미 얘기했고요. 12세 이하 아동들은 무상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부산이 앞서가고 있군요. 그래서 인천도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부산이랑 인천이랑 비교를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은 좀 뒤처지고 있는 인천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2025년에 무상교통을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교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교통 정책을 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빠르게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뭐 부산은 4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인천은 지금 30,000원 프리패스를 좀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금액을 결정하신 데도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왜 30,000원 프리패스로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사실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서울이나 뭐 부산 같은 데는 1만 원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3만 원으로 정한 거는 보통 일반 시민들이 한 달 그 교통요금이 한 71,000원 이렇게 1인당 10만 원 평균 통계청에서 낸 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에 반값으로 저희가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월 3만 원이면 괜찮겠다.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3만 원으로 시작한 겁니다. 인천 시민들이 어쨌건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서울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경기로도 출퇴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인천에서 3만 원 프리패스를 하면 혹시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 인근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미 수도권 환승 할인 체계가 있습니다. 지금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을 간다든가 인천에서 경기를 가게 되면 그 거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인천에서도 한 490억 정도를 이미 서울이나 경기에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 환승 체계가 이미 이제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더해서 지자체가 이것을 부담하고 정부가 50% 이상 좀 부담을 해주면 훨씬 더 우리가 대중교통 체계를 좋게 만들기도 하고 편리하고 좀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이제 인천에서 이제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환승요금으로 이제 서울이나 경기에 이제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예산 문제일 것 같아요. 이 3만 원 프리패스가 지금 인천시가 감당할 수 있느냐, 전체 시민에게 이런 3만 원 프리패스를 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예산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추계를 해보니까요. 2,150억 정도면 인천시 예산의 한 2.67% 정도 되더라고요. 2%도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것이 청소년 무상교통부터 시작해서 노인들 65세 이상 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청년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86억의 그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책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천시로 봤을 때도 그것은 굉장히 큰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또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 맞습니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사용만 하는 건 아니다. 네. 여기에서 유류세 얘기를 잠깐 하면 실제로 이제 작년에 유류세가 9조 원의 손실을 봤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나 많이 이제 손실을 봤는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소득 1분위한테는 1년에 한 15,000원밖에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없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들이나 아니면 정유회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책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유류세로 9조 원이나 세수가 감소했다는 건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렇네요. 월 3만 원 대중교통을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해도요 한 4조 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몇 가지 연관해서 기후위기도 생각하고 그렇죠.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활성화되고 유류세는 어쨌든 차를 더 많이 타는 그렇죠. 사람에게 더 많이 타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또 볼 수 그렇죠.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긴 제목의 조례제정 무상교통이라고 저희가 하기로 했는데 무상교통 조례제정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보통은 이제 시나 이제 시정부나 행정부나 시의원들이 좀 만드는 걸로 저희는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조례제정 운동을 하는 건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제정 운동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는 이제 법이라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라고 표현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정부나 아니면 시의회가 그런 조례들을 만들죠. 그런데 주민발의 조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풀뿌리 제도의 하나인데요. 민주주의의 꽃이죠. 주민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그렇죠. 예, 그래서 6개월간 12,752명의 서명을 받으면 인천시 경우 인천시의 경우에는 인천시 그렇게 받으면 발의가 가능하고요. 인천시의회가 그것을 1년 안에 검토를 하고 그것을 뭐 부결인지 통과인지 뭐 요거를 결정해야 하는 이런 법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12,000명, 13,000명이 서명한 건데 시의원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것도 좀 맞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좋은 원래는 시의원들이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근데 안 만드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좀 이걸 만든다라고 좀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좀 나눠보다 보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꼭 필요한 조례 같아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 차량도 감소할 수 있고 또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제 혼잡도가 낮아지면 더 효과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지원되는 돈들이 이제 뭐 지역화폐를 통해서가 지역 경제로 또 활성화되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의미의 조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놓치신 부분인데 꼭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원 여러분, 정의당이 그동안 이제 무상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렇게 시리즈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다시 우리 민생경제를 통해서 무상교통에까지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전에 이제 급식 운동, 학교급식 운동을 같이 하셨던 회원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그때는 사실 이렇게 별로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았죠. 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 발의를 하는 게 중앙에 법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막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지역에서 막 우리가 운동본부 꾸리고 이렇게 서명을 막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굉장히 좋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으면 금방 이 조례가 실제로 발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역에서도 이미 수많은 단체들이 좀 함께 이 운동본부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평화복지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촬영하고 있는 날이 5월 마지막 날인데요. 5월인데도 벌써 많이 더우시죠? 기후위기에 대한 영향이 이미 저희
세계 기상기구는 얼마 전에 5년 안에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더위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좀 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저희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조례정 이 무상교통 조례정 운동을 통해서 기후위기도 좀 극복하고 저희 서민들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 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조례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유튜브 아래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꼭 서명 부탁드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